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만 어차피 사실은요, 연속 강좌이고 이게 4달짜리 강좌라서 그냥 상하를 나눈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 학원이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학원에 오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상권 들고 오시면 뭐 유인물 달라 안 드립니다. 자, 복사 안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원 반드시 잘 들고 오시고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도록 하시고요. 일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연속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 직강 선생님들도 이렇게 바로 끝나고 질문을 다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직인강 전부 통틀어서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메일로 제 메일 주소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디스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메일 주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메일로 이제 모르는 거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서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면으로. 자, 일단은 이제 매주 2문제씩 이제 체크 플러스 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23문항씩 매주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첫 주 강의에서도 23문까지 풀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리 올려드린 2문항, 체크 플러스 문항도 미리 풀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문제 처음 1주차에 올라간 문제가 아마 18번, 19번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우리가 그 문풀반 상반에서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18번부터 나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말을 쭉 했더니 숨이 차네요. 자, 우리 그 체크 문제에서는 이제 범위를 그냥 상교론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거라서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인데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 푸시면 됩니다, 그냥. 자, 18번. 다음은 눈에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경로를 주제로 발생학습 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순서 없이 나열한 적용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생학습 순서 예비, 초점, 도전, 응용이 각각 가, 나, 다, 라에 해당하겠죠. 예비, 초점, 도전, 응용에 해당하는 지금 보시면 가에서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첫 번째 점, 가 단계에서 예비 단계죠. 어떤 학생이 눈에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경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대답하지 못했다면 위 수업 상황은 웨스트 앤 파인즈의 포도 덩굴 모형의 4가지 학습 상황 중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4가지 학습 상황은 자발적 학습 지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발적 학습 지식과 학교 학습 지식 이 2가지가 자발적 학습 지식만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 학습 지식만 있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있는데 이게 조화로운 경우와 상충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총 있죠. 그래서 4가지 학습 상황이 있어요. 자발적 학습 상황, 학교 학습 상황, 조화 상황, 상충 상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자발적 학습 지식 단어 이제 외우셔야겠죠? 자발적 학습 지식, 학교 학습 지식. 여기서는 자발적 학습 지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학교 학습 지식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 학습 상황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른 표현 쓸 필요 없이 그냥 자발적 학습 지식이 부재된 상황이고 학교 학습 지식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 학습 상황에 해당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점, 나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밑줄 친 기억 활동을 하게 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 활동은 지금 보면 교사는 눈의 구조 그림에서 물체 상이 망막에 맺히기까지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하여 그리게 한다는 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막에 맺히겠지라는 본인의 선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답이 선 개념의 확인일까요? 아니겠죠? 선 개념의 명료화입니다. 선 개념의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 가에서 하죠. 가의 예비 단계에서 보시다시피 교사는 이런 경로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게 선 개념의 확인입니다.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교과서 즉 과학 개념까지 다 확인하는 것과 다 들어가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비 단계에서는 수업 계획 같은 전략도 짜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비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한다라고 써 있죠. 선개념의 확인은 여기서 해요. 근데 이제 나에서는 특정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림을 그림으로써 본인의 선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선개념 명료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답안에다가 물체의 상위 망막에 맺히기까지 빛의 경로를 그림으로써 학습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선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다의 단계의 명칭. 너무 유명한, 너무 중요한 도전 단계죠. 도전 단계. 도전 단계 한 번에 말을 하자면 우리 항상 외웠죠? 의견 교환을 통한 과학 개념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학생들 사이에 의견 교환, 그리고 과학 개념의 도전. 애들이 이제 스스로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당성 검증입니다. 근데 이 타당성 검증은 반드시 도전 단계에 쓰지는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이들이 다 단계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 개념을 설명한 아주 가장 그럴듯한 베스트한 생각, 과학 개념을 생성함으로써 과학 개념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발표하면 교사가 종합하고 정리해서 관련된 과학 개념을 도입해주고 설명을 해줘요. 보충 설명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증이라는 건 아이들이 본인의 서로 다른 견해가 옳은지 검증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전 단계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도전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세 가지. 의견 교환, 과학 개념의 도전, 그 다음 타당성 검증. 세 가지. 응용은 말할 필요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시인 경우는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고. 어쨌든 다 단계의 명칭은 도전이고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단 해당 단계의 기능을 고려할 것.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사는 어쩌고, 학생은 어쩌고라고 쓰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보통 먼저 의견을 교환하고 과학 개념 도전을 하니까 학생들은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학생들은 그림을 바탕으로 그렸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또 다른 학생의 견해를 고려하여 비교한다. 혹은 의견을 교환한다. 자, 그래서 발표 중 가장 그럴듯한 혹은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 무엇인지 토의하고 눈에서 상에 맺히는 경로에 대한 개념을 구상한다. 혹은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토의와 발표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중요한 과학적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타당성 검증까지 쓰신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견해가 옳은지 검증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고안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도전 단계에서 의견 교환, 그래서 개념 비교, 그래서 이제 과학 개념의 도전, 타당성 검증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발생학습에 대한 걸 더 자세히 다루면 이제 그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기압을 공기이동의 무게에 의한 압력으로만 알고 공기 분자 운동 개념으로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계획이다. 이거는 이제 공기 기둥 무게에 의한 압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요것도 알아야 되고 공기 분자 운동 개념으로도 사실 학생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 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만 알고 있는 거죠. 틀리진 않고 그냥 그거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가에서 다음과 같은 선개념을 학생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선개념은 기압이죠. 기압은 공기 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이걸 보통 우리가 하슈의 개념 변화 모형에 의하면 C1, 선입 개념이라고 하죠. C1은 한글로 선입 개념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외우셔야겠죠. C2는요, 과학 개념. 과학 개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이제 C1 선입 개념에 해당하고요. 나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놓고 병 안과 밖의 기압이 같은 이유를 기억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한다. 자, 보시면 기억 개념, 그러니까 C1 선입 개념으로 설명하는 걸 확인했다는 건 C1으로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놓고 병 안과 밖의 기압이 같은 이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었던 얘기죠. 즉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놓고 병 안과 밖의 기압이 같은 현상은 R1에 해당하죠. C1으로 해석할 수 있는 R1에 해당합니다. R1은 그냥 현실 세계 1 정도면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 1 아니면 뭐 그 경험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 세계 1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뭐 우리가 답을 쓸 때는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답을 쓸 때 우리가 무슨 갈등의 유형이냐라고 했을 때 답에서 C1과 R1 사이의 갈등이다라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기억이 바로 C1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C1, 기억과 같은 선입 개념, 가로 열고 C1과, 그리고 페트병은 어쩌고저쩌고와 같은 사례, 가로 열고 R1. 보통 이 정도로 써줍니다. 사례라고 쓰거나, 뭐, 실제 사례라고 쓰거나, 경험, 뭐, 이 정도. 다양하게 씁니다, 이거는. R 같은 경우에는. 리얼 월드거든요, 원래.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다 같은 경우는 페트병의 뚜껑을 닫아 페트병 위에 공기 기둥을 막아도 페트병이 찌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페트병 안에 기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를 말해보게 한다. 이거는 이제 애들이 설명 못합니다. 이거는 설명 못해요. 그래서 페트병의 뚜껑을 닫아서 페트병 위에 공기 기둥을 막아도 페트병이 찌그러지지 않는 이 현상, 이거는 R2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라에서 선생님이 공기분자 운동 개념, 이게 바로 C2 과학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에서 이제 하늘 높이에 올라가고 있는 풍선의 안과 밖의 기압 변화와 그 이유는 뭐 또 다른 R3 정도겠지만 R3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표현하지 마세요, 거기다. 그냥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용입니다. R3는 없어요, 그런 표현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그 기억 개념과 공기 분자 운동 개념으로 각각 설명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그 C1에서 그러니까 선입 개념에서 과학 개념으로 변하는 건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플러스해서 공기 분자 개념까지 합쳐서 확장되는 과학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이 기존 선입 개념을 버리고 과학 개념을 가져가는 그런 그 혁명형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 것과 과학 개념을 더 추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그 확장형 개념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1번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덩굴 모형에 의하면 학교학습 지식이 부재예요? 그렇지 않죠. 학교학습 지식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기분자 운동 개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공기분자 운동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학습 지식은 존재한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2번 틀렸죠? 1번 그래서 2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수업 계획은 나의 과정에서 학생의 인지구조가 변화되는 조절 과정이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나에서는 R1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선입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지구조의 변화 없이 그냥 동화 과정에 의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기존의 인지구조로 해석하는 거죠, 현상을. 동화. 틀렸죠? 자, 3번 하슈의 개념 변화 모형에 의하면 이 수업 계획은 다 과정에서 기업 개념과 공기분자 운동으로 설명되는 기압, 그러니까 C1과 C2 사이의 갈등이다. 아니죠? C1과 R2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을 고치자면 선입 개념과 이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 가로 열고 R2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번, 3번도 틀렸죠? 4번, 오시벨의 이론에 의하면 이 수업 계획은 라 과정에서 발견학습이 일어나도록 한 겁니까? 발견학습 아니죠. 교사가 단순히 공기분자 운동 개념을 설명해서 바로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전혀 능동적으로 과학 개념을 형성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용학습에 해당합니다. 발견학습 X, 수용학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정리했던 거에서 X축에서 그죠? 과학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냐에 따라서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발견학습, 수용학습 이렇게 나눴던 거. Y축은 뭐였죠? 획득한 지식을 인지구조에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암기학습, 기계적 학습이냐 아니면 유의미하게 통합하는 유의미 학습이냐에 따라 나눴었죠.
자, 마지막.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 마에서 학생의 대답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다면 기억 개념이 없어지고 이 개념이 과학 개념이 대체된 것이다? 아니죠. 기억 개념은 유지되고 확 대체된 게 아니라 확장된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기억 플러스 C2. 그래서 확장형 개념 변화다. 확장형 개념 변화, 혁명형 개념 변화 말고 나머지 하나 보죠. 눈만 뜨고 계실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상호 전환형 개념 변화 세 가지.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